이제 곧 태국의 가장 큰 축제인 송크란이 시작됩니다. 치앙마이에 온 뒤로 미세먼지 덕분에 숙소에서 쉬고 일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 달 살기의 매력을 처음 알려준 것, 하노이에서 치앙마이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노이를 떠나기 전에 미술관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숙소에서 미술관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노이는 기찻길 옆으로 카페들이 있는 곳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도착한 날 맥주거리 가면서 밤에 한번 지나가면서 본 게 단데 이날 길 걷다 기차가 지나가서 멈추었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호수 옆으로도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심을 가르는 기찻길도 또 그 길 옆에 이렇게 가깝게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기찻길 지나서 다시 걸어가다 보니 도심 속의 멋진 공원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노이엔 이렇게 호수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요.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엄청 크고 굵은 나무들도 많아서 도심이지만 푸릇푸릇한 게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소풍 나와 있는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미세먼지가 없거나 너무 덥지만 않다면 한두 시간씩 걷기도 하는데 지금은 치앙마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잘 걷지 못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미술관까지 걸어가며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큰 길마다 신호등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신호를 보고 잘 건너면 되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 건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술관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직감했죠. 오늘 날씨는 쉽지 않겠다. 미술관 도착하자마자 스타벅스 먼저 갔습니다. 미술관 옆 스타벅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온실 같은 인테리어에 자리는 많지 않지만 뭔가 유럽 감성 느낌의 공간이라 좋았어요. 음료랑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잠깐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은 많이 걷게 될 것 같아서 아이패드랑 어반 스케치 도구만 챙겨서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가방이 꽤 묵직합니다. 이때부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유튜브 볼 땐 재미있고 쉬워 보였던 게 직접 하려니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번 시작했으니까 제가 재미있는 방향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촬영하면서 말하고 하는 건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요. 역시나 어렵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펜으로만 스케치하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베트남 현대미술관은 생각보다 평면 작품이 많아서 스케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낭이랑 방콕에 있을 땐 재밌게 했었는데 나중에 퀵 스케치 영상도 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시대에 걸친 베트남 미술 작품과 미디어 전시가 있는 베트남 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원래 프랑스 관리들의 딸들이 다니던 기숙학교였다고 하는데요. 학교 이름이 잔다르크 학교였다고 합니다. 방마다 전시 공간이 있어서 미로처럼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긴 복도 창마다 스며드는 햇살도 좋았고 역사적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공간 속에서 예술 작품들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불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림, 조각,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도시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꼭 들르는 편입니다. 사실 가이드나 설명을 자세히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고요.
보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품 앞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카메라에도 담으면서 그냥 편하게 보는 편입니다. 예전엔 작품의 의도를 읽어야 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지만 그냥 이렇게 유랑하듯 돌아다니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미술관의 포인트는 숨어있는 굿즈샵인데요. 4층에 도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다들 여기까진 잘 안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운 뜨개 제품이나 카드, 그리고 장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관 전시를 보고 나서 그 옆에 화환이 길게 이어진 특별 전시 공간으로 갔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났어요. 베트남 현대 미술계의 기인이자 퍼포먼스 아트의 거장인 다오 안 칸이라는 분과 금융인으로서 커리어를 버리고 붓을 잡은 그의 딸 다오 안 터의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첫 번째 부녀 공동 전시였는데요. 너무 타이밍이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강렬하게 충돌하며 만들어낸 시너지를 돌연변이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초대형 캔버스에 그려낸 작품도 웅장하고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이날 현장에선 작가의 퍼포먼스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웅장한 것이 느껴지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보는 지금까지도 진한 여운이 남는 전시였습니다. 미술관 관람 후 카페에서 미술관을 그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랩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발이 묶였어요. 버스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는데 버스가 한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냥 근처 카페에 갈 걸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당황한 나머지 다른 생각이 안 들었었나 봐요. 버스 정류장 옆에는 큰 나무가 작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를 잠시나마 막아주었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고 결국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이동할 때쯤엔 비가 다시 잦아들었어요. 호이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다 맞고 숙소로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려 발이 묶여도 생각보다 찝찝하지 않고 왜인지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대 철학자 에피텍토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라고 했대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랑 날씨처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비를 피하면서 기다려보는 것. 어쩌면 그 속에서 묘한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서 벗어나서 카페를 갔습니다. 이 카페는 입구를 찾기까지 보물찾기 하듯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는 숨겨진 카페였습니다. 건물 위층 테라스까지 있던 곳으로 생각보다 아늑하고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있는 동안에도 비가 수차례 쏟아지던 하노이의 3월. 카페에서는 도도한 잠꾸러기 고양이도 만났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에 해리포터 영상에서 일하던 바로 그 카페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기르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집을 나간 고양이를 못 찾게 된 이후부터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나 길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물론 고양이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1번은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잘 놀 수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고양이랑 잠깐 놀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향긋한 과일차도 마시고 비 내리는 창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비가 내려 맑아진 공기 속에서 호안기엠 호수와 골목을 지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하노이를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진짜 한 것 없이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났고 점심도 저녁도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곳을 더 가기 마련이긴 한데 하루 뒤 태국 치앙마이로 출발하는 항공편 예약도 확인하고 온라인 체크인도 하고 치앙마이에 예약해둔 숙소에 하루 전 확인 메일도 보내고 짐 정리도 하고 재정비하면서 이동을 대비한 체력 보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하노이를 떠나 치앙마이로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은 전날 거의 다 싸두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최종 정리만 했어요. 오후 비행기라 아침은 숙소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비 오는 날 왔던 통일공원의 카페인데 호수뷰가 참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았고요. 차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린 탓일까요? 점심 식사도 서둘러야 했고 공항 갈 땐 택시 타고 바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놀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유 부리다가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조급하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체크인 줄이 길지 않았고 금방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국 수속도 빠르게 마칠 수 있었고요. 탑승장에 들어와선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어반 스케치도 한 장 완성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선 베트남 에어라인과 비에젯, 에어아시아 골고루 탑승해봤는데요. 모두 좋았습니다. 비록 비에젯 항공이 아슬아슬하긴 했지만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어반 스케치를 하니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 조금은 더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색칠은 못하고 펜 스케치만 완성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 되어 탑승구로 이동을 했고 무사히 비행기 탑승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치앙마이로 가는 항공편은 에어 아시아를 이용했어요. 1시간이 조금 넘는 비행편이었는데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항공편에 기내식이 포함된 건 줄 도착해서 알았는데요. 미리 알았으면 점심을 급하게 먹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치앙마이까지 1시간 남짓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치앙마이의 공기를 맡았습니다. 빠르게 짐을 찾고 나와서
바로 볼트를 불러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치앙마이는 저에게 처음으로 해외 한 달 살기의 매력을 알게 해준 곳이고 그 뒤로 거의 매년 머물러 오던 곳입니다. 처음엔 한 달만 머물렀다가 2달, 3달 조금씩 길어졌죠. 작년엔 치앙마이에 3개월 머물렀었어요. 그 뒤엔 새로운 곳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바로 나트랑으로 갔었습니다. 올해는 다낭, 호이안, 방콕, 하노이를 갔었는데 나라와 도시마다 매력이 모두 다르지만 돌고 돌아 다시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였습니다.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치앙마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도 똑같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반가웠어요. 너무 익숙한 곳이라 새로움보단 안도감이 더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치앙마이에서 보내게 될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치앙마이는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시간입니다. 송크란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앞으로 치앙마이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치앙마이에서 이어질 호모픽토의 기록도 기대해주세요.